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열심히 달렸던 시장이 오늘은 잠깐 쉬어갔어요. 좀 쉬어야죠.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일단 뭐 시장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정말 쉼없이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특정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또 그들 종목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은 것으로 일단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직도 시장의 강세 기조는 살아 있는데 이번 이 조정 장세를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지수보다는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기회로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위치인 것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봐야 할지 내일의 단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단서는 바로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라고 하셨어요. 이 기회를 좋은 섹터로, 좋은 종목으로 잘 잡아야겠죠. 그렇죠. 뭐 말은 뭐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종목을 이제 잡아야 될지 제일 중요한 내용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언급드렸듯이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고, 자, 오른 데 따른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특별하게 악재도 없었던 그런 상태였고, 수급적으로만 조금 약화되면서 좀 밀렸었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따른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이었고요. 기술적으로는 오일이평선 중심으로도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 특별하게 악재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역시 우리가 무서워할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닌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뭐 이제 바로 내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고 있을 것이고, 대체적으로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시장 자체는 뭐 크게 동요 없이 일단 뭐 하반 경직은 나올 거로 보고 있고, 다음 달 우리나라도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뭐 약간은 좀 뜨뜻미지근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여전히 이제 정부의 상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의 추진이 되겠죠.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 드라이브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등장에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은 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약화된 상태입니다만 그동안 상당히 강도 높게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쉬었다가 다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걸 보게 되면 여전히 중장기적인 시장의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이번 조정을 통해서 반도체를 공략할 것이냐, 아니면 뭐 제가 강조드리고 있었던 뭐 이제 금융주라든가 또 지주사 이런 종목을 공략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 종목을 접근할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발굴에 그리고 주도주 공략에 주력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거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반도체냐 금융주냐 뭐 그거는 좀 시간을 좀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은데,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저는 지금 단기 주도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까지 실적 전망치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단기 주도주 정도 보고 있고요. 역시 중장기적인 주도주는 역시 정부 정책 수혜주, 금융주와 지주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고, 제가 이제 준비한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역시 이제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고, 삼성전자도 이 바닥권부터 제가 여러분께 몇 번에 걸쳐서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자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목표가도 제가 9만 원 정도까지도 몇 차례 걸쳐서 제시를 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에 주가는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9만 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태를 보시면 되겠고, 현재 원형 이제 주봉이기 때문에 원형 바닥을 짚고 추세가 살아있는데 1차 상승 후 재반의 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눌리면서 2단 반등이 시작됩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주가와 재반 이동 평균선 5주 이동 평균선 간의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졌죠. 이런 덩치 큰 대형주들은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여지없이 쉬어가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당분간 횡보 내지는 기간 조정 내지는 눌림 목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그런 눌림 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한 번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섹터는 거의 고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섹터들이 최근에 강세를 기록한 것은 인공지능 시장의 거품론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게 반도체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브로드컴과 TSMC 그리고 오라클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강도 높은 실적 호전이라는 재료 때문에 정말 반도체 너무 좋네. 라는 그런 강력한 호재가 한순간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단기간에 그 큰 호재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뭐 올해 연말까지 가고 내년까지 가는 이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얘기고 또 올랐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매매만 가능하다는 얘기. 저도 약간의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한 번 정도는 재반등 가능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도체도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가능하되 중장기적인 매매는 분명히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우리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보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또 이제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제약 섹터에 대한 관세 비율 100%까지도 얘기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한 25%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25%까지 관세를 단행하게 되면 우리나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 못할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호재가 선반영된 걸로 보이는 만큼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지주사나 금융주는 중장기적으로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님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종목은 다우기술입니다. 지난 8일에 공략했던 다우기술이 10%의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좀 더 가야 되는데 빨리 네. 안 가죠?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지금 시장 보시면서 지수가 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뭐 나는 수익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뭐는 수익 납니까? 이제 눈으로 이제 올라간 종목은 보이는데 안 올라간 종목은 잘 안 보이죠. 이게 주식시장이 참 남의 떡이 그렇게 많이 커 보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너무 커요. 그래서 주식을 매매하기 좀 어려운데요. 정말 지금은 수익이 별로 안 나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급할 필요는 없다는 측면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바닥 찍고 우상향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고요. 앞에서도 주가가 올라올 때 그렇게 강하게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과정들을 하나 보게 되면 장대 항봉 세우고 며칠 눌리고 또 장대 항봉 세우고 흔들어대고 장대 항봉 세우고 난리치고요. 그죠?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이런 시장의 흐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주가 패턴은 오히려 1차 상승 때보다는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주사 중심의 강력한 어떤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1차 상승 후 눌림이 또 한 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눌림이 또 한 번 반등세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정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꿋꿋하게 들고 가야 되고요. 이 조정을 통해서 우리는 저가 매수를 해드리는 것이고 다우기술과 더불어서 이제 지주사 전반에 걸친 관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다우기술은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공략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공략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게임주는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오셨죠. 게임즈가 참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지금 이제 힘든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넷마블이라고 하는 종목은 지금 이제 게임 섹터들 중에 지금 모멘텀이 가장 좋은 종목이에요. 많은 종목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중장기 종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만한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세븐나이트 리버스라는 그런 게임을 이제 보유한 대표적인 우리나라 게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븐나이트 리버스하고 이제 RT 온라인 넥스트라는 이런 게임들이 5월달에 출시가 됐는데 출시가 되고 나서 애플 스토어라든가 구글 스토어에서 지금 매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출시한 게임이 이렇게 이제 애플 스토어에서 매출을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제 최근에 지난달에 출시한 램피르라는 뱀피르라고 하는 그런 게임도 이제 출시하자마자 또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램피르는 이제 구글에서는 구글 스토어에서는 한 이 2달째 지금 1위를 하고 있고요. 2주째. 그리고 애플은 출시 8시간 만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게임도 지금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앞으로도 올해 하반기에 몬기르라든가 또 7개의 오리진 같은 이런 대작이 계속해서 줄기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런 커다란 게임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고 한다면 이것이 실적과 성장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앞서 말씀했던 세븐 나이츠 리버스의 이제 글로벌 출시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자, 그 글로벌 출시 시점이 아마 9월 18일 내일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상승의 기폭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넷마블이라고 하는 종목은 다른 게임 업체들과 다르게 약간은 대작의 게임이 신규로 출시가 되고 있고, 그 신규 게임들이 시장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할 정도로 반응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대작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는 만큼 앞으로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폭 커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넷마블의 주가는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정도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종목 오늘 7% 강세를 보이면서 장대 양봉을 그려냈어요.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장대 양봉을 세웠고요. 이 종목은 오늘 장대 양봉을 세우기 전부터 이제 모멘텀이라든가 타이밍을 잡았었는데, 제가 한 템포 늦었는데 일단 장대 양봉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단 모멘텀이 워낙에 좋은 상태고요. 장대 양봉 세웠기 때문에 내일은 약간의 강세 출발했다가 약간 출렁거릴 수가 있는데, 모멘텀과 재료가 많아서 그냥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게 되면 조정은 좀 깊지는 않을 거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초가를 중심으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시초가를 중심으로 밀릴 때는 저가 매수가 좀 필요할 거로 보고 있어서요. 자, 일단 매수가 오늘 종가 68,000원 제시드립니다만 68,000원 을 중심으로 시초가에서 좀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목표가 8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저가 6만 2천 원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목표가 8만 원 정도에서 언저리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목표만 가지고 대응해 볼 만한 단기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넷마블 신작 모멘텀과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증권입니다. 네. 오늘도 증권주가 빠질 수 없죠. 그렇죠. 일단 증권주들은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증권 시장이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가고 5,000포인트까지 가려면 결국엔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 네. 거기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정부 정책 플러스 경기 회복,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까지 좋아지게 되면 결국엔 주가는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그 실적을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증권주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제가 어제도 증권주도 언급드리면서도 증권주들은 그렇게 주가가 올랐는데도 12개월 선의 PR이 다시 낮아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만큼 실적 증가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 연례 행사처럼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고,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결국엔 기업의 가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식 상세, 급격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완만하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증권주의 위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증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증권주는 정책 테마주라는 부분 보시라고, 가장 중요한 분들은 증시 하락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 5,000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수가 5,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증권주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엔 증시 하락에 따른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단순하게 브로커리지 지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좋아져서 IB 투자 부분에서의 실적도 상당히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증권주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 대비 아직도 주가는 갈 길이 멀다라는 측면에서 단순하게 차트를 보고 많이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봤을 때 갈 길이 멀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증권 오늘 살짝 눌림이 나왔는데 저가 매수 기회일까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잡아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말씀드리고 나서도 일단 수익권에 조금 진입을 했습니다만, 약간 눌리고 있는 이런 구간들, 이런 계단식 상승세를 보시는 게 좋겠고, 앞에서도 보시겠듯이 강하게 오르고요. 기간 조정이 긴 시간 동안 진행되죠. 이런 구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털려요. 무서워가지고. 네. 그죠? 쉬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가다가 거의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가고 올라가죠. 이런 식의 시세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정말 주가가 만약에 직전 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게 되면 아마 어지러울 정도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여유 있게 보시기 바라고, 차트를 보지 말고 기업의 가치, 성장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종목들은 지금 늘림이 나올 때 우리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측면이 있겠고, 자, 오늘 종가 74,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강박과 역밥선에서 시초가에서 밀릴 때를 중요한 저가 매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난번에 해드렸던 목표가 좀 높여서 목표가 83,000원, 손절가 68,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이 그동안 증권주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나와 맞는 증권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맞는 증권주를 고르려면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내가 단기 성향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고가주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저가주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개별 종목을 좋아하는지, 이제 이걸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성향에 맞춰서. 지금 시작은 아마 이 증권주는 가게 되면 등치 큰 종목이건 작은 종목이건 속도 차이만 있을지 방향성은 거의 같습니다. 증권주의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종목이건 작은 종목이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잡으셔도 무리는 없겠고, 다만 한 가지 뭐냐면 거래량이 좀 많은 종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증시가 변동성 크게 되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매도하고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많은 종목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실질적인 꿀팁들 무료 방송에서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내일 하시나요? 내일 해야죠. 자, 오늘은 쉬었고요. 자, 내일 장 마감 후에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을 합니다. 답답한 시장이지만 그러나 그 답답한 시장을 분명 우리는 기회로 잡아갈 만한 핵심적인 유망 종목과 주도주에 대해서 내일 장 마감 후 3시 50분에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무료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